오늘 하루를 꿰뚫는 인사이트, BT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롤러코스터부터 세계 경제를 쥐인 중동의 치킨 게임, 그리고 우리 일상 속 숨막히는 갈등까지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그널을 읽어내야 할까요? 오늘 새벽 가장 뜨거운 기사들만 뽑아서 바로 그 이면을 파헤쳐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소스들이 약간 그런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소스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장의 폭락을 기다리는 투자자들, 세계 경제를 담보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강대국들, 그리고 동네 편의점과 직장인의 모니터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와, 스펙트럼이 진짜 넓네요. 그렇죠. 이 모든 현상들이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이 막 어떻게 압박받고 반응하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주식시장의 기이한 역설부터 파헤쳐보죠. 솔직히 이 상황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랠리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그야말로 호황이잖아요. 네, 엄청난 호황이죠. 당장 SK 하이닉스만 봐도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돈의 흐름은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미국 반도체 하락에 스베 베팅하는 삭스 ETF를 국내 서학개미들이 무려 3억 3,500만 달러나 순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한국 코스피 하락의 2배로 거는 이른바 곧버스에도 6천억 원이 몰렸고요. 비유하자면 이건 롤러코스터가 꼭대기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탑승객들이 갑자기 무섭다면서 스스로 안전바를 풀어버리는 격 아닙니까? 청개구리 심리 같지만 사실 투자자들의 이 고점 공포에는 꽤 날카로운 직감이 섞여 있거든요. 날카로운 직감이요? 그냥 막연한 공포가 아니고요. 네, 대중의 불안감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냉정한 계산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요. 아까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을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역설적이게도 그 화려한 실적 발표 직후에 한 증권사에서는 무려 9개월 만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주식은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역대급으로 돈을 쓸어 담았는데 오히려 투자 의견을 낮췄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죠? 그 핵심은 바로 AI 산업의 사이클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장을 막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 랠리는 주로 학습용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거대한 수요 때문이었거든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고성능 칩이 무더기로 필요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분석은 이 추론용 AI 사이클이 이제 후반부에 진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리고 나면 그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정한 시각이죠. 이미 고점 찍었다. 다음 호재가 부족하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죠. 투자자들도 무의식 중에 지난 사이클의 뼈아픈 폭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물릴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세배 인버스라는 극단적인 베팅으로 나타난 겁니다. 맞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당장 다음 달 22일에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상장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상이죠. 해외로 빠지는 돈을 막으려는 고육책이라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 단일 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건다는 건 이거 수익 극대화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내 계좌를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용광로입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주 위험천만한 용광로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여러 기업이 섞여 있어서 개별 기업의 악재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잖아요. 네,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특정 기업의 오너 리스크나 돌발 악재에 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죠. 여기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경제 상식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음의 복리 효과요? 네. 이 함정에 빠지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횡보하기만 해도 내 원금은 무섭게 녹아내립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돈이 줄어든다고요? 상식적으로 100달러짜리 주식이 20% 떨어졌다가 다시 20% 오르면 대충 원래 자리 언저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퍼센트의 마법이 숨어 있는 계산법이거든요. 자, 100달러에서 20%가 하락하면 얼마가 되죠? 뭐 80달러가 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기초자산이 다시 20%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80달러의 20%는 16달러입니다. 아, 16달러. 즉 80에 16을 더해서 96달러가 되는 거죠. 시장 상황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내 원금 100달러는 이미 4% 손실을 본 상태인 겁니다. 아, 하락해서 쪼그라든 80달러를 기준으로 20%가 붙으니까 그 1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초 자산이 20% 하락할 때 내 레버리지 상품은 40%가 폭락해서 100달러가 순식간에 60달러가 됩니다. 헉, 반토막에 가깝네요. 네. 그리고 이후에 기초 자산이 20% 상승할 때 레버리지는 40% 상승하죠. 60달러의 40%는 24달러입니다. 최종적으로 내 계좌에 찍히는 돈은 84달러가 되는 거예요. 맙소사, 주가는 그대로 제자리로 왔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16%가 찍혀 있는 거네요. 일반 투자했을 때보다 손실이 4배나 커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방향성이 확실하게 한쪽으로만 가는 상승장이라면 수익이 2배로 불어나겠지만 지금처럼 방향을 알 수 없는 횡보장에서는 그저 들고 있는 시간 자체가 투자자에게 독이 됩니다. 와, 무섭네요. 시장을 불신해서 리스크를 피하겠다고 선택한 변동성 베팅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돈을 잃는 지옥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불확실성에 짓눌려서 자기 계좌를 걸고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면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예 국가의 명운을 걸고 훨씬 거대한 규모의 세계급 레버리지 베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미국과 이란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주식시장의 그 극심한 불안감이 단순한 심리적 기후가 아님을 증명하는 지정학적 뇌관이죠. 최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최종 결렬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이란 내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협상안을 완강히 반대하면서 판이 엎어진 겁니다. 아니, 양쪽 다 이대로 계속 엑셀을 밟으면 자국 경제가 박살날 걸 뻔히 알 텐데요. 이게 진짜 막 네가 먼저 쓰러질 거다 이러면서 절벽을 향해 달리는 끔찍한 치킨 게임 같거든요. 아까 살펴본 계좌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고 무서운데요. 도대체 서로가 쥐고 있는 협상 카드가 뭐길래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겁니까? 이건 철저하게 상대방의 가장 아픈 약점을 겨냥한 경제적 인질극입니다. 일단 이란의 카드는 물리적인 압박, 즉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아, 호르무즈 해협이요. 거기가 원유 통로잖아요. 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를 틀어막아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죠. 왜 하필 유가를 건드리는 건가요? 그게 바로 미국 내 물가를 폭등시켜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입니다. 아,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그 정치적 생명을 인질로 잡은 거군요. 그럼 미국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습니까? 미국의 반격 카드는 훨씬 원초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이란 해안 전면 봉쇄를 꺼내들었죠. 단순히 원유 수출기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식량과 생필품 수입까지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생필품까지요? 그건 진짜 생존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란 국민들의 생명줄을 끊어서 정권 내부의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죠. 이란은 미국의 표심을 쥐고 흔들고 미국은 이란 국민의 밥줄을 끊어버리겠다. 어느 한쪽도 양보할 명분도 퇴로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마냥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월 1일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위험한 데드라인이 걸려 있던데요. 네, 그 데드라인이 바로 전 세계 시장이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법안이 있거든요. 아, 그 60일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 바로 5월 1일이군요. 네,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극적인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는 과격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더라도 이 두 수뇌부의 벼랑 끝 전술은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 일상까지 타격이 올까요? 당장 내일 여러분이 넣어야 할 자동차 기름값과 앞서 말한 인버스 상품의 운명까지 단숨에 결정지을 메가톤급 변수인 거죠. 거시경제의 불안, 수뇌부의 치킨 게임, 스케일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나 거대한 경제적 압박이 그저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일상으로 바로 번지죠. 네, 이 압력이 평범한 우리 동네, 골목 상권으로 쏟아져 내려오면 시스템에 완충지대가 없는 서민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이 기사들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먼저 편의점 사태인데요. CU 편의점 점주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배송기사들의 상품을 전면 수령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화제가 됐었죠. 심지어 경쟁사인 GS25, 세븐일레븐 점주들과도 연대해서 본사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거대한 압력이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 폭발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과 하루하루 매대 물건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골목길 한복판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거거든요. 편의점이라는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하루만 신선식품 물류가 안 들어와도 사실상 그날 장사는 마비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류가 끊겨서 피해를 본다면 점주들은 플랫폼을 관리하는 본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대송기사들도 결국 계약 조건을 두고 본사나 물류회사와 싸우는 거잖아요. 왜 가장 거대한 책임자인 본사는 쏙 빠져 있고 약자인 점주와 기사들끼리 매장문 앞에서 서로 물건을 안 받겠다며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진 가장 잔혹한 함정, 즉 리스크의 전가입니다. 거대한 거시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비용이 증가할 때 중안의 거대 시스템은 완충지대 역할을 포기하고 싹 숨어버립니다. 아, 꼬리 자르기처럼요. 그렇죠. 결국 그로 인해 파생되는 손실과 감정 노동은 가장 말단에 있는 자영업자와 현장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예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텅 빈 매대를 보면서 생계가 무너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본사와 법적인 싸움을 벌일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 없습니다. 당장 오늘 팔 물건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눈앞에 당장 보이는 상대방, 즉 배송기사들을 향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본사의 개입을 뚫어내려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 못해 이제는 고래가 도망가 버리니까 살아남으려고 새우들끼리 서로를 밀어내고 물어뜯는 꼴이네요. 참 씁쓸하죠. 그런데 이 새우들의 생존 투쟁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 터져나온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가는 카페입니다. 아, 그 와이파이 사건이요? 네, 동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장 내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손님이 공짜 와이파이로 토렌트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하다가 엉뚱하게 그 카페 사장님이 경찰 조사를 받는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거든요. 선의로 제공한 공유 공간이 범죄의 온상으로 돌아온 일종의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기술적 구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내 스마트폰에 영상 하나 다운로드만 받았는데 왜 유포죄가 성립하냐고 억울해하십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다운로드만 한 거잖아요. 하지만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내 기기가 서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 즉 배포를 하는 P2P 방식입니다. 본인은 받는다고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저작물을 전 세계에 뿌리는 피의자가 되는 구조죠. 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법 공유 서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다운받은 손님이 아니라 왜 사장님을 잡아간 겁니까? 수사기관이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카페의 공용 라우터 주소가 뜨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수많은 익명 접속자 중에 누가 그 파일을 받았는지 특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일단 그 인터넷 회사 명의자인 사장님을 부르는 거군요. 네, 결국 그 IP의 명의자인 카페 사장님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와 영업 손실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결국 파업 갈등이든 공공 와이파이 사태든 시스템 차원의 보호장치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타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홧김에 와이파이 코드를 뽑아버리고 손님들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화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의 롤러코스터, 국가 간의 치킨 게임, 그리고 편의점과 카페에서 벌어지는 팍팍한 골목길의 눈치 싸움, 이 모든 거대한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처맞으면서 버텨내야 하는 우리 개인들의 멘탈리티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분들이 많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하고도 씁쓸한 세 가지 일상의 단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30대 직장인이 아버지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3개월 동안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내야 할 벌금만 778만 원이에요. 이걸 매월 45만 원씩 2년 동안 분할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 벌금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 축하금 논란입니다.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산모가 조리원 동기가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우울하다는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죠.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현대인의 심리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일한 시그널입니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 사례를 보죠. 예전 아날로그 시대에는 설마 걸리겠어? 하는 얄팍한 유행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예전엔 종이승차권도 있었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카드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깔과 멜로디가 아예 다르게 나옵니다. 게다가 교통공사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부정승차자의 동선을 분 단위로 추적하는 첨단 감시 사회잖아요.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한 거네요. 네. 그럼에도 이 30대 직장인은 매일 1,400원 남짓을 아껴보겠다고 그 촘촘한 감시망 속을 뛰어들었습니다. 일상적인 고정 지출이 주는 압박감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킬 만큼 컸다는 방증이죠. 결국 팍팍한 현실을 모면하려다 수십 배의 부채를 짊어진 소탐대실의 기극입니다. 출산 축하금 논란은 더 서글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000만 원입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걸 조리원 동기와 비교하는 순간 그 기쁨이 우울증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막 나만 손해볼 수 없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다, 이런 현대인의 극심한 생존 감박에서 나온 부작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사람들의 시야를 지독하게 좁게 만들거든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여유를 빼앗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확인하도록 강요하죠. 특히 산후조리원이라는 공간은 아주 특수한 환경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사람들이 모여서 육아 정보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서로의 경제력과 집안 배경까지 막 비교하게 되거든요. 양육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비용 구조 속에서 가족의 정성 어린 축복마저 얼마짜리인지 시세로 평가받고 계량화되는 현상. 이건 저출산 시대가 낳은 참으로 씁쓸하고 파괴적인 풍속도입니다. 이쯤 되니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폭락당에 던져진 내 주식 계좌, 당장 내일 물건이 들어올지 걱정해야 하는 점주, 빅데이터 감시망을 피해 푼돈을 아끼려다 벌금을 무는 직장인, 그리고 축복받아야 할 출산마저 남과 비교당하며 우울해하는 사람들. 도대체 우리는 이 팍팍한 세상에서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합니까? 진짜 숨 쉴 틈이 없어 보이죠. 네. 여기서 제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눈물 나는 세 번째 일상의 단면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흡연자들을 위한 온라인 담타, 즉 가상 담배 타임 사이트입니다. 그 현상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기발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사회적 현상이죠. 여러분 중에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억울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가 흡연자 동료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하고 나가면 다들 자연스럽게 그 휴식을 인정해 주잖아요.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죠. 그런데 비흡연자들은 마땅한 명분이 없어서 그 5분, 10분을 쉬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이 불평등에 대한 억울함이 IT 기술을 만나 폭발한 겁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진짜 담배 이미지가 떡하니 켜집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면 불이 붙고 타들어가면서 젤을 털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연기도넛도 만들어집니다. 꽤 디테일하네요. 더 압권인 건 그 가상의 담배가 타들어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접속해 있는 익명의 직장인들과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장님 진짜 너무하네, 퇴사하고 싶다 같은 산탄을 연기처럼 날려보내면서 위로를 주고받는 거죠. 이게 단순한 유행이나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현대 직장인들의 지독한 피로감과 슬픈 연결감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급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올 수 있는 단절의 스위치가 절실한데 현실에서는 그 휴식을 인정받을 합법적인 명분이 없는 겁니다. 네, 담배를 안 피우니까요.
그래서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진짜 흡연은 피하면서도 익명의 타인들과 아주 짧고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는 거죠. 합법적인 휴식의 명분을 얻기 위해 가상 공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가짜 담배를 태워야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쉴 틈 없는 기계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자, 오늘 BT의 세상 읽기 탐구를 통해 우리는 꽤 멀고도 가까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숫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화려한 AI 랠리 뒤에서 3배의 인버스 폭락장에 밤잠을 설치는 개인 투자자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벼랑 끝 치킨 게임을 벌이는 미국과 이란. 네, 그리고 우리 동네 이야기까지 왔죠? 맞습니다. 파업과 공짜 와이파이를 둘러싼 우리 동네 골목길의 서글픈 눈치 싸움부터 출산 축하금을 비교하고 가상현실에서 가짜 담배 연기를 품어내는 현대인들의 내면 심리까지. 전문가님, 이 수많은 주각들을 어떻게 맞춰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모든 기사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키워드는 결국 불확실성 속의 생존입니다. 완충지대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다들 불안한 거죠? 네, 시장을 믿지 못해 레버리지의 함정에 뛰어들고 여유가 사라져 당장 내 눈앞에 이웃을 밀어내고 첨단 감시 사회에서 푼돈을 아끼려다 큰 코 다치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거시적인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연약한 일상을 옥죄어 오는지 그 인과관계를 통찰하는 것이야말로 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BT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아까 그 비흡연자들의 오해한 담타 이야기 들으시면서 참 우프지 않으셨습니까? 모니터 화면 속 가짜 담배 연기를 바라보며 잊지도 않은 담뱃재를 털어내야만 간신히 5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이 팍팍한 시대에 당신은 오늘 하루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해 쉴 수 있는 진짜 휴식을 단 1분이라도 누리셨나요? 내일 새벽 당신의 하루를 꿰뚫을 새로운 세상 읽기 통찰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